네, 오늘 UPS 세미나 하게 된 이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킷 컴파일러의 기호주의적인 기호적 검증입니다. 네, 저는 허기영 교수, 전산학부 허기영 교수님의 프로그래밍 시스템 연구실 소속이고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분석과 프로그램 합성입니다. 이 중에서 프로그램 분석을 활용해서 이용한 굉장히 괜찮은 예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충 이런데 이따 호술하겠지만 오늘 양자 정보 내용이 많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런 용어도 가능하구나라는 관점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드 보내려고 가지고요. 그냥 네. 먼저 선요약 세조를 해보자면요. 우선 저희 연구실과 여러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각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기가 설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걸 경험적으로만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알 수 있으면 더욱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컴파일러는 여러 프로그램을 받아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의미가 보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키스키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rewrite 룰과 룩 템플릿이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의미적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문인데 오늘 양자 정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런 양자 정보스럽지 않은 연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한 발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75장인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 슬라이드만 보고도 이 논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저는 이것들의 디테일을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설명해봤자 관심도 없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르게 아이디어를 훑고 넘어가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파일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러란 우선 인간에게 친숙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하이레벨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로레벨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C 언어 프로그램을 받아서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그 최적화를 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길이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오차를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에 따라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를 양자 컴파일러에 그대로 투영을 하게 되면요. 양자 컴파일러는 양자 회로를 받아서 변환하는, 즉 양자 회로를 받아서 양자 회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아웃 셀렉션. 입력된 프로그램과 실제 하드웨어의 큐빅 사이의 1대1 상관관계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렇게 임의로 1대1 상관관계를 맞추면은 하드웨어의 토폴로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둘끼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큐빅 게이트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의 토폴로지에 만족하게끔 회로를 변형시켜줘야 되고요. 이걸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테시스. 양자 하드웨어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다시 재구성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게이트를 쓰고 싶어 하지만 하드웨어는 한정된 몇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신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오, 엔터하면 넘어가네요. 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양자 컴파일러를 우리는 오늘 검증해보는 기술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양자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자기가 작성된 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보기에 앞서 양자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펑션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데요. 펑션 스페시피케이션은 그 두 개의 조건식입니다. 하나는 프리 컨디션, 하나는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부르고요. 각각은 1차 논리식으로 보통 작성이 돼 있고, 이게 말하는 바는
만약에 입력이 프리컨디션을 만족한다면 출력은 그 포스트 컨디션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나는 작성했다라는 식의 코멘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을 깔끔하게 나타내는 표기법의 하나로 호어 트리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의 코드 C에 대해서 나는 프리컨디션 P와 포스트컨디션 Q를 염두에 두고 코드를 짰다라고 하면은 이런 간단한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임페러티브 랭귀지를 하나 가져갔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스킵이 될 수 있고 x라는 변수에 e의 값을 저장해라 아니면 c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c를 실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문법이죠. 뭐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문법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봅시다. x에다가 맨 처음에 0을 대입해주고 x가 y보다 작을 동안 1을 하나씩 더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수는 고려하지 않고 정수만 고려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뭔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y까지 1씩 더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랑 y가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초기값 역시 0이 있기 때문에 프리컨디션은 아무거나 될 수는 없고 이런 식의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져야 할 겁니다. y가 0 이상이라면 c를 거친 후에 x는 y와 같아질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코드를 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이란 그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이 for 트리플, 주어진 펑셔널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걸 컴퓨터한테 자동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theorem proving problem으로 그 변환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theorem proving이란 나한테 주어진 엑시엄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이 정리가 증명된다. 뭐 저희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엑시엄을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 기작대로만 작동한다면은 이 펑션 스페시피케이션은 theorem이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아까 보여드렸던 문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엑시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보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고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P를 만족하고 스킵을 지나면 P를 만족한다.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명하고요. 저 X에다 1을 대입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최종적인 포스트 컨디션 Q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프리 컨디션에서 E의 자리에 X를 대입한 식이었어야 한다. 뭐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밑에 두 줄은 프리 컨디션이 좀 더 약해지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만족한다. 아니 강해진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P 프라임이 포스트 프리 컨디션이면은 저 홀 트리플이 만족하는데 만약에 프리 컨디션을 더 강화해 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강해진 프리 컨디션에 대해서 이 홀 트리플이 당연히 만족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다 하나하나 붙잡고 있는 거는 딱히 도움이 안 될 거고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식을 axiomatic semantics라고 부릅니다. 공리적인 프로그램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이 while입니다. 이 반복문이 프로그램 검증에 있어서 가장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몇 번 반복할지 모르니까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검증하는 방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어떤 적절한 프리컨디션 P에 대해서 그럼 while e do c라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P랑 E가 동시에 만족되는 프리컨디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while문에 들어왔을 때 C를 거쳐서 똑같이 P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짓거리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탈출했을 때 P and not E가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Y를 처리하는데 잘 보면은 P를 만족하고 Y를 들어갔다가 만약에 한 번 반복하고 돌아오면 P로 돌아온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loop invariant라고 부릅니다. 룹을 한 바퀴 돌면서 변하지 않는 고정값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oop invariant를 적절한 걸 찾는 것이 프로그램 검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까 예시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y까지 계산해 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아까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이려면은 프롭 트리를
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y가 0 이상이고 c를 거치면 x는 y가 된다를 위해서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y는 0 이상이다가 프리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걸 거치고 x가 0 이상 y 이하가 될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y문에 들어왔을 때 요게 뭐냐 룩 인베리언트가 돼가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저게 만족하기 때문에 탈출했을 때쯤이면 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뭐 각자 연습 삼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x는 0 이상 y 이하라는 룩 인베리언트를 휴먼 인투이션 없이 메커니컬하게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가 그래서 실제 그 프로그램 검증기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양의 휴리스틱을 이용하고 머신러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다, 베리파이 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예시였고요. 그래서 컴파일러 베리피케이션을 최종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컴파일러 베리피케이션은 입력 프로그램과 컴파일된 출력 프로그램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하고 싶다. 양자 컴파일러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양자 프로그램의 시멘틱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입력 프로그램과 출력 프로그램의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같냐 다르냐만 검증하면 되겠죠. 정확히는 EB의 입력값에 대해서 입력 매트릭스와 출력 매트릭스가 같냐 다르냐를 보이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의 시멘틱스는 이거다로 딱 하나로 정의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양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보고 디노테이셔널 시멘틱스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최소한 베리피케이션은 아니더라도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운 방식이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이란 EB의 입력값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넣은 이 입력값에 대해서 시멘틱이 보존되느냐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입력 프로그램의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짜고 컴파일한 다음에 출력 프로그램의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짠 다음에 같냐 다르냐 엘리멘트 와이즈 컴패리슨을 해보면 되겠죠. 물론 2의 n승짜리 굉장히 비싼 알고리즘이 되겠지만 굉장히 쉽게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verification은 이미에 넣어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라는 정도로 리마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LLVM이라는 컴파일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GCC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GCC에 대항해서 만든 컴파일러가 LLVM인데 GCC는 생각보다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굉장히 클렁키한 그런 컴파일러입니다. 그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LLVM은 여러 개의 옵티마이제이션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번 시도해보고 이걸 해보고 이걸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출력하는 필로소피를 갖고 있습니다. 키스케 컴파일러 같은 양자 컴파일러도 굉장히 비슷한 필로소피를 갖고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우리가 직접 생각해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옵티마이제이션도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여러 개를 진행해보는 그 식으로 내부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각 컴파일러 패스에 대해서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보존되면은 그걸 몇 번을 거치더라도 보존이 되겠죠. 우리는 오차가 누적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익젝트하게 프리데피니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증명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쉬운 서브 프로블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강의 인트로덕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PLDI에 2023년에 올라왔던 기알라라는 논문입니다. 기알라는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런 작업이 뭐냐? 이용자가 입력한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보고 그러면 얘는 이런 펑셔널 스페시피케이션을 갖고 있겠구나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거를 theorem prover에 넣어서 그러면 얘는 옳은 옵티마이제이션이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런 입력을 넣어주면은 의미가 변한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그런 툴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기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디알라는 무엇을 하냐? 선유약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 우선 컴파일러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정의합니다. 그 임의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넣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호출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호출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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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만약에 증명이 안 된다면 반례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큰 골이 있는데 각각의 서브 골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우선 컴파일러 패스가 뭘 하는 놈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디알라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입력을 봤는데요. 근데 그 파이썬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에 쓰일 법한 몇 가지 기작들을 얘네가 유틸리티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그걸로 치환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얘는 요런 일을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다라는 것을 알아서 도출해냅니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는 그 룹 인베리언트를 알아내줍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룹이 굉장히 검증하기 까다로운 애인데 양자 컴파일을 하다 보면 룹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가보면서 만약에 뭐 CX 게이트가 두 개 연속으로 있으면 지워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다행인 점은 아직 양자 컴파일러가 굉장히 복잡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쓰이는 룹의 종류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알라 논문에서는 그 어떤 식의 룹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룹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 템플릿에 맞으면은 이 룹 인베리언트를 갖는다라는 것을 미리 정의해 놓고 적용합니다. 만약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은 그 증명을 못 하는 거고 적용이 만약에 된다면은 바로 룹 인베리언트를 얻어가지고 증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을 증명함에 있어서 전체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계산하면 바로 그 엑스포넨셜 그 타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이 행렬을 쓰지 말자.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rewrite 룰입니다. 이거를 의미적으로 행렬을 톱파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문적으로 x 게이트가 두 개 있으면 지우고 cx 게이트가 두 개 있으면 지우고 h 게이트 두 개 있으면 지우고 아니면은 뭐 Z랑 CX랑은 그 커뮤트하고 이런 몇 가지 rewrite 룰을 정의를 해놓고 콕이라는 theorem prover를 가지고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된 rewrite 룰을 가지고 계속 그 프로그램 구문을 바꿔보면서 어느 순간 같아지면은 얘는 같은 애들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컴파일러 패스 이전에 서킷을 우선 formally represen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양자 회로를 first order logic을 갖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기알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application이라는 그 to place predicate을 정의했고요. 그거의 의미는 여기서 Q는 퀀텀 레지스터입니다. 이 퀀텀 레지스터에 skip이라는 회로를 넣어주면 회로를 적용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Q라는 퀀텀 레지스터에다가 C1, C2에 어펜드 된 거를 적용을 해주면은 Q에다가 C1을 먼저 적용해주고 C2를 정해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1큐빅 게이트, 2큐빅 게이트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놨고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unoptimized bad state preparation circuit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얘를 보면은 처음에 X 두 개는 당연히 지워도 되겠죠. 근데 아직 안 지운 상태입니다. 이런 회로를 아까 보여드렸던 1차 논리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해 보이는 두 번째 규칙부터 해볼게요. Q1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맨 마지막에 C낫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낫의 두 게이트 중, C낫의 두 입력값 중에 두 번째, 낫이 적용되는 큐빗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CX라는 2큐빅 게이트를 적용할 거고 걔의 인풋은 Q0, Q1이고 그 중에 두 번째 큐빗이다. 라는 식으로 두 번째 정확히 말할게요. 두 번째 큐빗에 작용되는 기작을
이 회로가 두 번째 큐빗에 가는 기작을 1차 논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큐빗은 게이트가 4개나 적용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읽어주면 편합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원 큐빗 게이트 X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 큐빗 게이트 X를, 어? 틀렸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X를 지나고, 하다마드를 지나고, 시나스를 지납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X를 지나고, 하다마드를 지나고, CX를 지납니다. 그런 식으로 안에서 밖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X를 지나고, X, H, 그리고 시나스를 지남에 있어서 첫 번째에 들어오는 애는 아까 XXH를 지난 상태의 첫 번째 큐빗이고, 두 번째로 들어오는 큐빗은 요 Q1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큐빗이다. 라는 식으로 기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알라는 이러한 레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컴파일러 스페시피케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의의 인풋 서킷에 대해서 그 이 컴파일러 패스를 지나고 출력되는 것이 아웃풋 서킷이라고 하면은 임의의 퀀텀 레지스터 Q에다가 인풋 서킷을 적용한 결과와 그 같은 퀀텀 레지스터에다가 아웃풋 서킷을 적용한 결과가 같아야 한다. 얘 둘이 동치어야 한다. 라는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SMT 솔버가 풀기 조금 좋은 형태로 변형해주는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MT 솔버는 Satisfiability Modulo Theory라는데 그 간단한 set 솔버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 1차 논리를 다루는 반면에 SMT 솔버는 어떤 theory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리로 쳤을 때 이게 정리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조금 다른 위치입니다. 여튼 우리는 이 SMT 솔버의 엑시엄으로 그 퀀텀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기작을 하는 애다라는 것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그러한 시오리를 가지고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우선은 if else branch가 있으면은 각각의 그 브랜치에 대해서 따로따로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증명하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룹 템플릿을 하나씩 대조시키다가 뭔가 하나 맞은 것 같다라고 하면 룹 인페런트를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엑시엄을 그 while 룹에 대한 엑시엄을 갖고 그 풀이 증명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속된 두 개의 X 게이트를 지우는 옵티마이제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뭐가 많아 보이는데 이 인풋 서킷을 받으면은 그거를 그 리메인에다가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웃풋 서킷은 빈 서킷으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메인에 아직 게이트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 중에 첫 번째를 뽑아오고 만약에 X 게이트다라고 하면은 두 개 X 게이트일 수 있으니까 if 안에 들어가고 아니라면은 그냥 아웃풋에다가 그 게이트를 넣어주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X 게이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게이트를 또 하나 뽑아오고 그거를 넥스 게이트라는 애를 기알라에서 정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게이트도 X 게이트고 두 게이트가 같은 큐빅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애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고 맞다면은 그 넥스 게이트를 지워줍니다. 이러면은 연속된 두 개의 X 게이트가 있을 때 두 번째 걸 아니 둘 다 지우는 애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종료하면은 아웃풋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언젠가 끝나긴 하냐를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끝까지 왔을 때 호출표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버럴 크로스 컨디션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걸 분명히 종료했을 때 포스 컨디션까지 만족한다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스트롱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알라의 경우 이 템플릿에 대해서는 그 스트롱 포스트 컨디션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remain에 있는 remain 닷 사이즈가 한 번 돌 때마다 최소 1씩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0에 도달하고 이 룹을 terminate 할 것이다를 룹 템플릿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랜치를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번 게이트와 넥스트 게이트가 모두 not 게이트다 인 브랜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번 게이트는 X 게이트인데 다음 게이트는 X 게이트가 아니다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게이트가 X 게이트가 아닐 거다라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니까 기알라는 이 세 개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프루프 볼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non-trivial한 애는 얘밖에 없죠. 그냥 나머지는 그 입력 입력 서킷을 그대로 넣어주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주고 룹 인베리언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룹을 들어가는 순간을 보면은 그 룹 바디를 실행하는 그 순간만 보면은 아웃풋 서킷과 리메인은 인풋 서킷이 죄송합니다. 인풋 서킷을 어딘가에서 쪼갠 상태일 거다라는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그 관측을 하고 룹 템플릿을 만들어준 거죠. 이런 관측을 토대로 우리는 아웃풋 서킷과 리메인을 어펜드를 해주면은 개의 시멘틱이 인풋 서킷과 같아야 한다라는 룩 인베리언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이러한 프리컨디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컨디션은 컴파일러 패스를 들어가기 전 프리컨디션이라기보다는 룹을 들어가고 그 if 브랜치 각각에 대해서 이런 프리컨디션을 만족한다면 으로 넣어주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골은 올드와 뉴는 룹을 들어가기 전과 후인데, 프리컨디션은 들어가기 직전에 올드와 뉴를 들어가기 직전에 아웃풋과 리메인을 어펜드 해주면 인풋과 같다. 골은 룹이 끝난 후에 아웃풋과 리메인을 어펜드 해주면 인풋과 같다. 라는 이 두 개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자동으로 뽑아내줍니다. 기알라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굉장히 점적으로 공평하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리메인은 X 게이트가 있고 그 사이에 X 게이트에 쓰인 큐빅과 상관없는 모종의 서킷 C1이 있고, 그 다음에 X 게이트가 있고 모종의 서킷 C2가 있다 라는 형태를 먼저 추론을 해내고요. 그 첫 번째 브랜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리메인은 뭐 C1, 리메인은 만약 이 다음에 이 컴파일러 패스를 지난다면은 C1, C2로 변환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추론을 해줍니다. 이건 프로그램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질문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프리컨디션을 좀 더 알아먹기 쉬운 형태로 최대한 바꿔줍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미의 퀀텀 레지스터 Q1에 대해서 C1을 적용하고 X를 적용해주는 것이 X입니다. 죄송합니다. Q1에다 X를 먼저 적용하고 C1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즉, 둘이 커밋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먼저 뽑아냅니다. 이거는 X와 C1이 서로 다른 큐빗에 관여하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한 프리컨디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Q2에 X랑 X를 적용을 해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두 개의 프리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추론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스트 컨디션은 어떤 Q 프라임에 대해서 X를 적용하고 C1을 적용하고 X를 적용하면은 그냥 X 무시하고 C1만 적용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죠. X를 지워봤자 어차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빨리 끝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P6과 P7이 둘 다 참이라면 G3가 항상 만족한다 라는 P6 and P7 then G3라는 이 논리식을
논리식이 밸리드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고, 이거를 SMT 솔버에 넣을 때는 이거의 니게이션, 즉 P6, P7은 만족하는데 G3는 만족하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알라는 시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패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X 두 개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대해서 리라이트 룰이 등장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렵고 저희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C1이라는 5종의 서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의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인스턴시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정의된 리라이트 룰을 이용하는데 보시면은 맨 위에 캔슬레이션 두 개의 C나 두 개의 하나만 게이트를 지울 수 있다. 뭐 이런 게이트들이 이런 룰이 있고 뭐 Z와 C낫은 그 커밋할 수 있고 X와 C낫 또 커밋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여러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고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킷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Q에다가 H를 적용하고 또 H를 적용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나 같다. 이게 여기 있는 요 사진에 대응되는 rewrite 룰일 겁니다. 요 CX 두 개를 캔슬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CX를 해주고 그 똑같은 큐빗들에 대해서 또 CX를 해주면은 그러면 첫 번째 큐빗은 Q1이 될 거고 두 번째 큐빗은 Q2가 될 거다.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 기알라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것들을 한 수십 개를 먼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런 리라이벌들은 맞을 것이다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증명을 했고요. 이거는 그 굉장히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이용한 증명은 굉장히 커스트리하지만 원타임 커스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증명해 놓으면 계속 그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수고를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그 리라이트 룰을 이용해서 프루프골이 아까 P6 and P7 and not G3라는 꼴로 그 굉장히 간소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간소화된 표현을 이 리라이트 룰로 계속 바꿔가면서 언젠가 컨트라딕션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의 경우에는 그 XX 캔슬레이션이 아마 리라이트 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적용하면은 그 C1, C2를 각각 적용한 거랑 같다. 인데 not G3가 걔네가 다르다가 될 테니까 바로 컨트라딕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 패스는 밸리드한 컴파일러 패스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앞선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서 얻어낸 그 프루프 콜에 대해서 우리는 그 프루프 콜의 니게이션을 그 증명 니게이션을 갖고 이런저런 짓거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모순을 찾는데 성공한다면은 해당 컴파일러 패스는 정확하다.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를 그 제시해 줍니다. 아,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 키스킷 컴파일러에 대해서 몇 개 오류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럴 포스트 컨디션과 스트롱 포스트 컨디션 이거에 대해서 그 라우팅을 해줄 때 그 뭐 실제 큐빅과 버추얼 큐빅 사이에 1대1 대응을 계속 시켜주는 과정에서 얘네가 non-terminate 하는 경우를 기알라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키트킷에 넣어주고 그 키트킷에 풀 리퀘스트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아무런 두 개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임의로 하나 바꾸고 진행해봐라 라는 식으로 바꿔줌으로써 그 로컬 옵티멈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 non-termination을 고쳤다라는 데에도 기여를 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자면은 기알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퀀텀 컴파일러를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왜 효율적이냐면은
우선은 양자 회로와 컴파일러 패스가 무슨 기작을 하는지를 굉장히 포멀하게 레프레젠트를 해주는데 그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에피션트하고요. 그리고 그 가장 골치 아픈 작업인 룩 인베리언트를 찾는 과정을 간소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룩 템플릿을 가지고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유니트럴 매트릭스를 한 번도 쓰지 않고 프루프 코어를 증명을 한다라는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을 보입니다. 한계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굉장히 디펜던시가 많습니다. 기알라 자신의 기알라 자체 구현에서 버그가 있었냐 없었냐도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SMT 솔버는 잘 작동하냐 작성해준 리라이트 룰은 사운드하며 그거를 검증하는 데 쓰였던 콕 티어럼 프로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걔는 버그가 없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류가 날 만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 이 문제가 기알라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룩 템플릿과 리라이트 룰이 굉장히 인컴플리트합니다. 룩 템플릿을 지금 쓸 수 있는 이유는 컴파일러가 단순하기 때문인데 조금만 더 컴파일러가 복잡해지고 우리가 더 다양한 오토마이제이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언젠가 이 룩 템플릿에서 벗어나는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되면은 새롭게 룩 템플릿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라이트 룰도 굉장히 인컴플리트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모든 리라이트 룰들이 다 로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봐서 이 CX 게이트는 뒤로 밀 수 있겠다라는 식의 추론을 현재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라이트 룰도 필요에 따라서 계속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딱 프로그램 의미 보존만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 컴파일러 패스가 주는 다른 정보들 뭐 예를 들어 디버깅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얘가 출력하는 라우팅 결과가 하드웨어의 토폴로지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발리데이트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 컴파일러 패스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디버깅 정보를 보통 주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 현재 커넥티비티는 어떻고 뭐 현재 뎁스는 어쩌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컴파일러 패스들이 있습니다. PCK에서는 얘네를 애널리시스 패스라고 부르는데 걔네가 주는 정보가 정말로 정확하냐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걔네는 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보시면 이 전체 발표를 보시면은 양자 정보가 쓰였던 상황이 리라이트를 찾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뭐 양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꼭 양자 정보, 이 매스매티컬하게 들어가는 양자 정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이 논문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굉장히 생소한 주제라고 신기하면서도 좀 공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 약간 커피 베리피케이션을 전체적으로 노력했다든가 이런 식의 아니면 증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정해진 루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따로 정해진 논리적인 루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풀코스를 하는 건지 그게 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는지 네.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기작을 논리적으로 써놓고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소스 코드 로직 스테이트먼트가 밸리드하냐 아니냐를 보는 걸로 보통 환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따로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통 theorem prover 아니면은 모델 빌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밸리드하다는 걸 보이고 하나는 인밸리드하다는 걸 예, 각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휴리스틱과 그 first order 사실 brute 다 때려박아 보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 살짝 덜 brute 거는 신택틱하게 좀 이걸 만족하려면은 뭐 타블로를 계속 쓰는 거죠. 그 테이블을 얘가 추우려면 얘가 홀수해야 되고 얘가 홀수해야 되고 그거를 쭉 나열하다 보면 언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는 걸 보이는 식의 증명 방식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휴리스틱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 식의 좀 루틴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PL 연구자들은 얘네는 그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걸 오라클처럼 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면하는 이 문제를 논리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라는 데 좀 더 치중을 해서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마 이 내용을 넘어서는 잘 되지만 혹시 논 유니터리 이퀘이션에 대해서 여기서 혹시 그러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없고 네. 여기서도 한계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네. 이거랑 별개로 전혀 다른 논문에서 그 뭐지 이 뭐였지 퀀텀 컴파일러 그 베리파이 컴파일러를 새로 개발한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키스킷을 검증한 게 아니라 지들이 검증된 컴파일러를 만들어준 건데 거기서는 그 internal representation IR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자 회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정의할 때부터 그 논리적으로 얘는 이런 기작을 하는 스테이트먼트다라는 것을 지 스스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LLVM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LLVM도 자체 개발한 LLVM IR이 있는데 그 LLVM IR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술하기 편한 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그 논문도 VOQC였나? VOQC라고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 그 논문에서는 아마 메저먼트까지 그 다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는 신택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넨틱하게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다 쓰고 그 뭐지? 메저먼트가 중간에 없는 경우에는 그 유니테리 매트릭스로 만약에 중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덴시티 매트릭스에 대한 펑션으로 그 프로그램의 시멘틱을 디노트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데 대신 검증은 되는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1X, C2X 같은 혹시 볼수 있습니다. 네. 이션 어디가 이거 말씀하시는 어, 네, 뭐 이거보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다음 나왔던 거지. 이건가요? 네, 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C1, X, C2 네. X, C1, X, C2 그 상황에서 네. C1하고 C2에도 X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X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그게 되나요? 그 브랜치에서 어디지? 그, 뭐지? 넥스트 게이트라는 펑션을 썼잖아요. 네. 그 넥스트 게이트가 아마 키스킷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기알라가 검증을 한 그 펑션으로 바꿔준 케이스일 텐데, 여기. 네, 여기. 음, 여기 보시면, 이 넥스트 게이트가, 사실 이게 그 논문에 있는 거에서 CX만 X로 바꾼 거긴 한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키스킷에서는 퀀텀 프로그램을 그 디렉티드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얘에서 얘로 감선이 있다는 거는 얘가 하나의 게이트고 얘가 하나의 게이트고 얘를 실행한 다음에 얘를 실행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넥스트 게이트가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 넥스트 게이트가 여기에서 간선으로 연결된 애들 중에 첫 번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EX 다음에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게이트들 중에서 처음인 넥스트가 X 게이트인 경우가 그 브랜치에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X와 C1이 무조건 커미트해야 되는 상황으로 컨스트레인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임의로 어떻게 보면은 잘 잡아냈다고. 네. 사이에 arbitrary한 게이트들이 있고 네. 대신에 얘네는 요 큐빗이랑 관여하지 않고 X랑 X가 있는 경우 C1하고 C2는 어차피 자동으로 결정되는 네. 어떤 덩어리 정도.